이거는 되게 정당한 방법이거든요. 편법도 아니고요. 불법도 아니에요. 이거 의외로 효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을 10점을 올려주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자, 안녕하세요. 자녀분들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저는 공부요정입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들도 아마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욕심이 그리 크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정규 1등을 해야 된다, 혹은 뭐 반에서 1등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가 전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거에 비해서 시험의 기술이 부족해서 막 평균 5점, 10점 깎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요, 시험 당일날 점수를 10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의 기술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 시험이 안 끝났다 그러면 이 영상을 꼭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험의 기술 첫 번째는 쉬운 것부터 풀기입니다. 네, 저희가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두 집단의 똑같은 시험을 봤어요. 단 여기서 차이점은 뭐였냐면 시험지의 구성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A 집단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으로 문제를 배열을 했고요. B 집단은 어려운 것부터 쉬운 걸로 문제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쉬운 것부터 배열했던 집단이 어려운 것부터 배열했던 집단보다 평균 성적이 더 높았습니다. 무려 10점 이상 높았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쉬운 문제부터 접했던 아이들은 이번 시험 풀만한데? 괜찮은데?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끝까지 풀어나갔고요. 근데 반면에 1번부터 어려운 것을 만난 아이들은 이번 시험 장난 아닌데? 이러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에 또 머물다 보니까 오히려 쉬운 것들 맞출 수 있었던 것들을 못 맞춘 거죠.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균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쉬운 것부터 풀었을 때 성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쉬운 거 어려운 것들을 막 섞어가면서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을 구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딱 2분만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2분 동안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구분하라고 해요. 이거는 평소에 조금 연습을 해야 되긴 하지만 연습을 안 했더라도 당일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그거예요. 딱 봤을 때 풀이 과정이 생각나면 쉬운 거죠, 당연히. 그런데 조금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2분 동안 체크를 해서 쉬운 것부터 푸시면 됩니다. 자, 절대로 1번부터 푸시면 안 됩니다. 2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려운 것과 쉬운 걸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시간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뢰를 피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뢰란 어떤 거냐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 유형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특히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 내신에서는 그 지문을 다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다 읽지 않고도 풀게 되는데 지문을 다 읽어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치 확인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일치 확인 문제는 내용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나중에 푸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혼동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답을 2개 이상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들로 묶인 것,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느드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혼동되게끔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매몰되느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뒤로 조금 밀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을 섞어보면 그런 거예요. 쉬운 문제부터 풀 때 요런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는 조금 나중에 풀어라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손 사용하면서 풀기입니다. 자, 의외로 저희가 시험 분석을 했을 때 시험지가 깨끗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단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옳은 것은 혹은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를 거꾸로
해석해서 다른 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평소에 펜을 잡고 그런 옳은 것은 혹은 뭐 다른 것은 틀린 것은 그런 것에다가 이제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죠. 시험 당일날 그런 부분만이라도 조심을 한다 그러면 단순 실수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손을 쓰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암기되지 않은 내용들 있죠. 끝까지 암기가 되지 않는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에 막 암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위에다 공간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정당한 방법이거든요. 편법도 아니고요. 불법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외운 것들을 읽기 전에 시험지에다가 쓰는 거. 이거 의외로 효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을 10점을 올려주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방법은요, 답 고치지 않기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범죄 그런 뭐 단서할 때, 찾을 때 사람을 막 최면 걸어서 막 무의식 막 끄집어내갖고 막 정보 막 알아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때도 이런 것들이 작용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맨 처음에는 3번이라고 딱 썼어요. 3번. 왠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3번이야. 3번인데, 애가 정신 차리더니, 그래. 정확하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은 3번인데 나는 오답률이 높으니까 3번은 아닐 거야. 그래, 2번 가자 하고 2번을 체크하고 정답을 봤더니 답은 3번이었어. 그래서 되게 억울해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 생기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기억을 할 때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식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또 대부분들은 무의식으로 다 넘겨버립니다. 저희가 시험을 볼 때 느낌이 왠지 3번 같다라는 느낌은 왜 드느냐, 이런 무의식의 정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무의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고치면 안 돼요. 답을 그대로 3번으로 가면 됩니다. 답을 고치는 경우는 언제냐면 명확하게 틀렸을 때, 명확하게 답이 보일 때, 이럴 때는 답을 고쳐야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 느낌 그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험 당일날 10점을 올릴 수 있는 시험 기술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쉬운 것부터 풀기입니다. 2분 정도 투자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쥐레 문제 피하랍니다. 쥐레 문제 어떤 거에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 자, 세 번째는 손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렇죠? 기억에 나는 걸 바로 적는다던가 아니면 맞고 틀린 거 동그라미 치는 거. 자, 마지막은 답 고치지 않기. 무의식을 활용해라.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부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